안녕하세요. 세브란스 산부인과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은 많은 산모들이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서 정보를 많이 접하셔서 임신, 출산, 그다음에 임신 후 신체 변화들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하지만 출산 후 생길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출산 후에 발생 가능한 합병증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합병증들은 가벼운 증상에서부터 우리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무거운 증상들까지 다양하게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반드시 병원에 내원해야 될 증상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즘 핫 이슈죠. 열입니다. 요즘 열 나는 거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데요. 출산 후에도 열이 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주로 출산 합병증으로 관련된 열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는 출산 후 한 3일째부터 2주째까지 나는 열을 말하는데요. 몸이 으슬으슬 떨리고 춥거나 하시면은 체온을 우선 측정해 보세요. 체온이 연속으로 2번 이상 37.5도 이상 측정되는 경우에는 열이 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열이 나는 경우에는 우선 해열제를 복용하시면 되는데요. 모유수유 중인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경우에도 아세트아미노펜과 같은 해열제는 복용하셔도 되니까 걱정 말고 먼저 약을 복용해 주세요. 해열제를 복용하셨는데도 떨어졌던 열이 다시 오른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감염에 의한 열일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꼭 내원하셔야 합니다. 출산 후에는 유방 우열로 열이 나는 경우도 많은데요. 우선 해열제를 복용해 주시고요. 유방 우려를 풀기 위해서 마사지나 유축을 해주시고 그런데도 열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병원으로 방문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병원에 내원해야 될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출혈입니다. 출혈은 퇴원 후에 2달까지 산모님들이 가장 흔하게 겪는 증상 중에 하나인데요. 산후 출혈과 오로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어떻게 구분하면 되죠? 오로는 일단 분비물과 피가 섞여서 나오는 것인데요. 개인 차가 있고 4에서 6주 정도 지속이 될 수 있습니다. 모유수유를 하시거나 그다음에 움직임이 많은 날에는 조금 양이 울컥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소 안 나오던 피가 갑자기 한번 울컥 나왔다고 무조건 병원에 와야 될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떤 경우에 오로가 아닌 산후 출혈을 의심해서 병원에 내원해야 할까요? 우선 반복적, 지속적으로 출혈이 되는 경우에는 병원에 방문하셔야 됩니다. 피가 한번 울컥 나왔다고 멈추지 않고 계속 나오거나 아니면 수도꼭지가 틀어놓은 것처럼 피가 계속 흐른다거나 아니면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듯이 흐르는 느낌이 계속 나신다면 패드를 체크해 보시고요. 병원에 즉시 내원하셔서 검사 받으셔야 됩니다.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가늠이 잘 안 되실 수 있는데요. 대형 패드 저희가 1시간에 흠뻑 적실 정도다. 그러면 양이 많다고 판단을 하셔야 되고 오로보다는 분만 후 출혈, 산후 출혈에 가깝기 때문에 응급실에 꼭 내원하셔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호흡곤란입니다. 숨이 찬 증상도 합병증 증상 중에 하나인데요. 출산 후에도 임신 때와 마찬가지로 조금 계단을 한층 오르거나 조금 빨리 걷는 등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숨이 찬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경우의 증상들은 휴식을 취하면은 대개는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쉬어도 계속 숨이 찬다거나 아니면 말을 할 때 숨이 차서 끊어서 말을 해야 된다거나 뒤로 누우면 숨이 차서 바로 누워서 주무시지 못하는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병원을 내원하셔서 검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네, 이런 증상들은 심각한 합병증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는데요. 왜 그런지는 우리 교수님께 한번 들어볼까요? 도와주세요, 교수님! 네, 분만 후 숨이 차는 경우는 아주 많은데 일시적으로 생겼다가 호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출산 후 하루 이틀 지나가는데 갈수록 숨이 차거나 누워있을 때도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힘들면 이것은 비정상적입니다. 저희가 비정상적으로 숨이 차는 이유는 한 3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먼저 폐에 물이 차는 폐부종, 그리고 심장의 기능이 떨어지는 심부전, 그리고 다리와 폐, 혈관 등에 혈전이 생기는 폐색전증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보통 출산 2주 이내에 지속적인 숨이 차는 증상, 아니면 누워서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힘듦, 그리고 다리가 한쪽이 일시적으로 심하게 붓거나 붉게 변하면서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등이 발생하면 반드시 응급실로 내원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고혈압입니다.
임신 중에 임신성 고혈압이나 임신 중독증을 진단받으셨던 분들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증상들이 있는데요. 임신 중 높았던 혈압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되거나 일부에서는 만성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의해서 혈압이나 증상 등을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증상이니만큼 우리 교수님께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도와주세요, 교수님! 네, 임신성 고혈압은 임신 20주 이후에 혈압이 140에 90 이상이면서 단백뇨가 없는 경우를 말하고, 임신 중독증은 의학용어로는 전자간증이라고 하는데요. 임신 20주 이후에 혈압이 140에 90 이상이면서 단백뇨가 있는 경우 또는 다른 혈액학적 이상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보통 혈압은 출산 후 3개월 이내에 정상화되지만 임신 중 높았던 혈압이 분만 후에 바로 떨어지지 않고 분만 후 1, 2주 동안에 분만 전보다 높게 유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급격한 혈압의 상승은 급성 뇌혈관 질환, 관선동맥 질환, 신장 질환과 연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혈압이 안정화될 때까지 매일 아침 안정 후 30분 동안 혈압을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신 중독증이 있었던 경우 만성 고혈압의 발생 위험도가 5배 이상 높고 비만이나 고지혈증 같은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 출산 후에도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임신 중독증이 있었던 경우에는 어떨 때 병원에 와야 할까요? 출산 후에 안정혈압, 즉 30분 정도 휴식을 취한 후에도 혈압이 140에 90 이상이 유지되거나 머리가 깨질 듯한 두통, 어지러움, 상복부 불편감, 그리고 시야 흐림, 그리고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으면 즉시 응급실로 방문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감염입니다. 선생님, 어떤 것들이 있나요? 분만 후에 발생할 수 있는 감염은 크게 3가지 정도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궁내막염, 두 번째는 수술 부위의 혈종과 감염, 그리고 세 번째는 회음부의 혈종과 감염입니다. 그럼 자궁내막염의 경우에는 산후통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산후통은 우리가 헛배알이라고도 부르는 건데요. 네. 자궁이 분만 후에 정상 크기로 돌아오기 위해 수축을 하면서 생기는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통증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감염이 동반되는 경우는 보통 밑이 빠질 것 같은 통증을 호소하신다거나 아니면 눌렀을 때도 압통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요. 열도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질 분비물에서 좋지 않은 냄새가 나는 경우에는 자궁 내막염이나 감염을 의심할 수 있으니까 병원에 내원하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후에 생길 수 있는 수술 부위 감염과 혈종인데요. 어떤 증상이 있을 수 있나요?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 수술 부위가 벌어지거나 수술 부위에 발적이 생기면서 열감이 동반된다거나 아니면 진물이 흘러서 속옷에 묻어나는 등의 증상이 있으면은 감염일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내원하셔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그렇죠. 수술 주위 주변으로 멍이 들거나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혈종을 의심할 수 있으므로 낮에는 외래, 야간이나 주말에는 응급실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증상은 회음부의 혈종과 감염입니다. 자연분만의 경우 회음부 통증이 상당한데요. 이게 무조건 정상이고 또 무조건 참아야만 하는 걸까요? 자연분만의 경우에는 회음부 절개나 열상이나 부종으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하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긴 한데요. 일반적으로 좌욕을 하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 점차 통증이 사라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네. 하지만 회음부나 항문 주위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회음부 주위로 덩어리 같은 것이 만져지거나 회음부 주변에서 진물이 계속 나거나 하는 경우에는 감염이나 혈종일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꼭 오셔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증상 외에도 산모 개개인의 질병이나 드시는 복용하시는 약에 따른 합병증도 발생할 수 있으니 본인이 몸에 내는 소리에 민감히 반응하셔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치료를 잘 받으실 수 있게 세브란스 산부인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출산하신 모든 산모님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지금까지 출산 맛집 세브란스 산부인과에서 퇴원 후 반드시 병원에 내원해야 될 증상들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